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고정식입니다. 기아 셀토스 그리고 쌍용 티볼리가 뒤에 있는데요, 오늘의 헤드투헤드 소형 SUV의 전쟁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 확대해온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쌍용 티볼리가 나온 지 벌써 4년 이상 됐는데도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매량을 보이고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현대 코나도 나왔고 기아 스토닉도 나왔고 다른 모델들이 더 있었는데 티볼리의 아성을 별로 흔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아 셀토스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크고 옵션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소형 SUV 시장을 뒤흔들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형 SUV 시장 챔피언이죠, 쌍용 티볼리, 그리고 도전자 기아 셀토스, 두 차의 대결. 기아 셀토스는 쌍용 티볼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쌍용 베리뉴 티볼리와 기아 셀토스를 비교 시승하고 있어요. 티볼리는 이미 출시된 지 4년이나 됐고, 셀토스는 지금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차죠. 쌍용은 셀토스와 현대 베뉴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티볼리를 페이스 리프트 했죠. 그리고 나서 앞에 베리뉴 티볼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티볼리는 쌍용의 캐시카우고 티볼리가 셀토스나 베뉴에게 판매량을 많이 뺏기면 쌍용으로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셀토스를 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셀토스에 딱 앉았을 때는 이게 정말 소형 SUV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높게 만들 이유가 있나, 그 생각도 해요. 어차피 차체를 높게 만들면은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보고 나서 이렇게 차체가 높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차는 앞자리보다 뒷좌석 시트가 좀 더 높아요. 그 뒷자리 승객들의 시인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랜드로버가 차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헤드룸을 높게 만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인류는 이미 막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 중학생들 성인보다 훨씬 더 큰 친구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성향인들은 꽤 크죠. 그래서 이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대를 띄워야 되는 차니만큼 헤드룸을 높게 만드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행 감성에 있어서도 이 차가 뭐랄까 소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티볼리도 조용하다고 얘기는 하곤 하는데 셀토스가 훨씬 더 조용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셀토스가 좀 더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실내 얘기 좀 해볼까요? 맨 처음에 실내에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 차는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에서 만드는 차겠구나, 그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 레이아웃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스피커를 보면은 엣지를 줬어요. 각을 주면서 멋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그 스피커 위에는 또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저 로고만, 반짝이는 저 로고만 보더라도 고급차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지금 방금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저속으로 넘기는 했지만, 아까 제가 티볼리를 탔을 때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에서 출렁이는 느낌이 좀 셌어요. 그러면서도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트로크가 긴데도 그 댐퍼가 충격을 제대로 묶어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주행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끄러운 편입니다. 1.6L 터보 엔진을 쓰고 7단 DCT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둘의 궁합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뭐 여러 현대 기아차 모델에서 이미 검증된 파워트레인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엔진 자체도 터보렉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신형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터보렉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가속할 때나 출발할 때 그 터보렉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셀토스는 터보렉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편해요. 밟으면 즉시 이렇게 뭐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추월할 때도 편하고. 그런데 티볼리는 아직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티볼리는 그 6단 변속기가 반응이 좀 늦습니다. 지금 직진 코스만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요, 나무랄 거 없어요. 너무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너에서예요. 그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중심이 꽤 높아요. 그래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는 속도를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한쪽으로 많이 눌려요. 이런 소형 SUV들은 비싼 서스펜션을 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뭐 횡중력이 들어왔을 때 차체를 제대로 받쳐주기 위해서는 또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과 같은 이 직진 구간에서는 승차감이 또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티볼리, 베리뉴 티볼리와 기아 셀토스를 이렇게 비교 시승 두 차를 한꺼번에 타보니까 두 차의 특장점, 특색이 확연히 드러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4년이라는 갭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내외장을 치장을 하고 엔진을 바꿨는데, 글쎄요, 그 코어에 접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차는 워낙 무게중심이 높거든요.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좌우 움직임에 있어서 털리는 느낌이 좀 심했어요. 뭐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타보니까 약간 롤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이 차도 롤이 있긴 있지만 저 티볼리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셀토스가 훨씬 더 매끄러워요. 핸들링은 좀 더 빠르고 엔진 반응도 훨씬 빠르면서 민첩하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두 차의 변속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볼리 6단 자동 변속기는 그 학습 기능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반응 자체도 늦고 RPM 높였다 낮추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셀토스는 변속 충격은 전혀 거의 느낄 수 없고요. 그 엔진 자체와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느낌입니다. 두 차는 출력이 한 13, 14 정도 차이 나거든요. 셀토스가 더 높아요. 그 토크 밴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500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세팅이에요. 근데 1500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가는 과정이 티볼리가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고 매끄럽지가 않아요. 티볼리와 셀토스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 매끄러움, 세련됨,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옛날 현대차들은 모터 느낌이 강해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돌리는지 모터가 운전대를 돌리는지 모르는 뭐 그런 지경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티볼리는 소형 SUV,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었죠. 코나라는 경쟁자가 있지만 뭐 코나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아 현대 그룹에서 셀토스에 힘을 더 많이 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차니까. 쌍용이 4년이란 갭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지만 셀토스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의 기본기도 탄탄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티볼리가 쥐고 있던 소형 SUV 시장에서 셀토스가 많은 부분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었어? 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고정식입니다. 기아 셀토스와 쌍용 티볼리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교 시승이죠, 헤드투헤드. 소형 SUV 시장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 전에 모델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쉐보레 트렉스와 르노 삼성 QM3가 있었죠. 그 시장을
활짝 열어젖힌 게, 그러니까 소형 SUV 시장을 진짜 핫하게 만든 차가 바로 티볼리입니다. 2015년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벌써 5년 차죠. 19년이니까. 여전히 많이 사랑받고 있고요. 뭐 코나, 스토닉 이런 차들이 나왔음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진짜 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판매량을 따지면 코나가 좀 더 많지만 지금까지 이 티볼리라는 차가 소형 SUV 시장에서 쌓은 업적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기아의 셀토스가 또 나왔습니다. 셀토스는 확실히 좀 티볼리보다 커요. 그러니까 소형 SUV 중에 가장 크죠. 제일 큰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소형 SUV라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요. 왜냐면 가장 길이로 봤을 때 가장 소형 SUV 중에 긴 게 트랙스고, 이제 준중형 SUV, 컴팩트 SUV 중에 제일 길이가 짧은 게 스포티지예요. 물론 이제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셀토스는 트랙스보다는 스포티지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차가 크게 나왔어요. 베리뉴 티볼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실상 파워트레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은 물론 이제 가솔린 엔진도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지금 1.5L짜리 터보 가솔린 직분사 엔진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163마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구간도 정점을 딱 찍는 게 아니라 5000rpm에서 5500rpm까지 500rpm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대 토크도 26.5 정도로, 이제 요번에는 또 토크 밴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1500rpm에서 4000rpm까지니까 터보 차저를 넣으면서 이제 최고 출력 구간과 최대 토크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최고 출력이 많이 올라는 갔는데 그게 온전히 다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회전 질감이 조금 무겁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티볼리는 좀 느긋하고 여유롭게 타는 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반응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무딘 편이고, 그리고 또 엔진 반응도 조금 무딘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타는 그런 SUV라면 티볼리가 꽤 좋은 상품성을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SUV가 주는 아주 쫀득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SUV라는 장르 자체가 주는 감성을 생각하면 티볼리 정도면 꽤 좋은 제품이다. 꽤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김성광 에디터입니다. 저는 오늘 헤드투헤드에서 기아 셀토스와 쌍용 티볼리의 계측을 맡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가속과 제동을 실험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기아 셀토스가 좀 더 우세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시간이 기아 셀토스는 9초, 그리고 티볼리는 11초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변속기 세팅이 조금 다른 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변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속 원리 회전수를 6000rpm 이상까지 가져가서야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볼리 같은 경우는 5000대에서 이렇게 해서 변속을 하거든요. 끝까지 엔진의 회전을 돌린 다음에 변속하는 게 가속엔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아 셀토스가 조금 더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동거리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기아 셀토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의 거리는 기아 셀토스는 40m 정도, 쌍용 티볼리 같은 경우는 44m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이런 주행의 계측으로 차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여기서는 살짝 기아 셀토스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70km 이상씩 타면서 갈 때와 올 때 둘 다 이제 티볼리와 셀토스를 둘 다 탔는데, 연비 쪽에서는 티볼리가 더 우위를 보였는데요. 지금 티볼리 같은 경우는 위에 루프박스를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달고 있는 공인 연비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기록했어요. 근데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는 약간 공인 연비에 못 미치는 좀 연비가 좀 기록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에 우위를 보이고 있고, 티볼리 같은 경우는 연비에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시승한 이 셀토스와 티볼리는 이 모델들의 각자 그 가장 고급형 모델들이거든요. 가장 위급 모델인 만큼 지금 편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거의 두 모델이
거의 똑같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셀토스에는 일단 스포티지에도 있었지만 이 2단으로 된 센터페시아 이런 2단으로 된 이런 구성들이 있고 이 위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거든요. 휴대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USB 포트가 2개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성이 티볼리보다는 조금 나은 점이에요. 티볼리에는 일단 무선 충전 패드가 없고요. 그리고 운전석 아래에도 USB 포트가 하나밖에 없었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살짝 차이가 나서 쓸모는 조금 더 최신 모델이니까 셀토스가 조금 더 쓸모 면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트도 지금 디자인 자체도 저는 티볼리보다는 셀토스의 이 시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장식들이나 무늬나 뭐 컬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시트 자체가 또 몸을 좀 더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뭐 편안하고, 뒷자리는 특히나 뒷시트 엉덩이 쿠션이 조금 더 긴 편이에요. 셀토스가 티볼리보다. 그래서 티볼리보다는 셀토스가 조금 더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등받이도 조금 더 많이 기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티볼리에는 뒷자리에 그 에어컨 공조장치가 없어요. 셀토스에는 뒤에 뭐 에어컨 그런 히터 공조장치도 있고, 또 USB 포트도 있고, 뭐 트렁크도 조금 더 셀토스가 조금 더 넉넉한 편이고요. 티볼리는 트렁크가 2단으로 나눠 있어서 밑에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또 위에도 실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크기 면으로, 용량 면으로 따지자면 셀토스가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차를 이렇게 찬찬히 비교를 해보면 셀토스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의 장비나 뭐 이런 장비들, 그리고 구성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데 티볼리에서 한 가지 좀 좋았던 거는, 티볼리는 지금 저 디지털 계기판을 달았거든요. 저게 옵션으로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을 하면 이 계기판 안에 그 지도가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동이 미러링이 되는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티볼리의 마음이 기울기에는 지금 이 셀토스가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사실은 티볼리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뭐 군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소형 SUV 시장에서 거의 뭐 최고를 찍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만한 경쟁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티볼리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셀토스가 티볼리에게는 뭐 굉장히 긴장해야 할 만한 경쟁자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트렌드 박호준입니다. 저는 이제 자를 가지고 직접 오늘 두 차를 재봤는데요. 일단 두 차를 직접 재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트렁크였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우선 셀토스가 더 크고요. 498리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중요한 트렁크 입구 높이, 지면에서 입구 높이를 봤을 때도 셀토스는 725mm, 티볼리는 795mm, 그러니까 약 7cm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꽤 팔꿈치로 거의 조금 많이 더 굽혀야 되는 그 정도 길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차이가 분명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그 수치, 안쪽 넓이나 높이 같은 걸 봤을 때도 셀토스가 더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도 2630으로 셀토스가 소형 SUV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역시 뒷자리 탔을 때도 레그룸 같은 거 훨씬 이제 셀토스가 넓었던 것 같고요. 레그룸 수치만 보면은 티볼리가 조금 더 넓어요. 가장 당겼을 때 370까지 레그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함정인 게, 또 쿠션 길이를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티볼리가 넓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티볼리는 뒷시트 쿠션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레그룸이 이제 티볼리가 더 높게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더 넓은 거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터트렌드 헤드투헤드, 오늘은 소형 SUV의 최강자 쌍용 티볼리, 그리고 강력한 도전자죠 기아 셀토스 두 대를 시승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시승을 하고 어떻게 계측을 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모터트렌드 9월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터트렌드 헤드투헤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